국민의힘이 선거 소청 대상 지역을 어제 의결한 6곳인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전남에서 충북을 추가해 7곳으로 늘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가 목표라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를 향해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들을 추가로 다 찾아서 저희들이 소청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대를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어제 밝힌 6개 시도에 충북까지 더해 7곳에 대한 선거 소청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청 지역을 더 늘릴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의도적 부실 관리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국 재선거로 가는 게 맞다고. 장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밀어붙이지만 원내 지도부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신속한 증거 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계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서울에서도 투표를 다시 하자는 게 무슨 전략이냐는 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재선거를 위한 소청이 아니라는 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설명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서울시장 선거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꾸 싸움 붙이지 마세요. 그거는 바로 가장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말을 아끼던 오세훈 시장도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추라며 직접 나섰습니다. 당내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정상적인 선거에 대한 열망.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원들의 의사도 제대로 묻지 않고 소청을 추진한 걸 두고도 비판이 커지는데 정 원내대표는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가 요구한 의원총회를 내일 열기로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역을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까지 6개 지역입니다. 일단 선거 무효 소청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확한 명칭은 선거 소청이고요. 선거 소청. 무효 소청이라면 무효는 안 들어갑니다. 네. 소청이고요. 원래 이제 선거에 관한 쟁송은 다툼은 법원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뭐 재선거라든지 선거 무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공격이 좀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법원이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지방선거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소청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일종의 행정심판 같은 절차인데요. 이제 선관위에 제기한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니까 선거소청을 먼저 거치고 선거소청 결과를 받았는데 거기에 만족할 수 없으면 선고소송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순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선거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이걸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주체가 선거를 한 사람 내지는 정당도 포함이 된다고 해서 포함이 되죠. 예. 국민의힘이 6개 지역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결단을 선관위가 해야 됐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선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윗선이 전부 다 사퇴한 상황에서 이게 그러면 선거 소청을 누가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별다른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19조인데요, 공직선거법. 네. 219조에서는 원래는 이제 선거구 해당 선거구의 선관위원장이 이제 피고가 되거든요. 피신청이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당의 선관위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규정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규정이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선관위에 대한 내용을 당의 선관위가 하는 식의 구조니까 뭐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그 윗선에서 판단하기로 돼 있긴 합니다만 지금 얘기를 보니까 비례위원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체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전체 선거. 비례위원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진행을 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그렇죠.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라는 건데 봉석이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지금 뒤숭에서 엉망인데, 여기에서 제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선거소청을 판단하는 주체가, 기본적으로 해당 선관인데, 아시다시피 선관위는 전부 법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소청을 거치는 게 의미가 있나?
법상으로는 이게 거쳐야 되는 거긴 한데 예. 결국은 결국 소송으로 어차피 법원의 판단을 받을 텐데. 거기다가 또 법원에 가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 자기 판사들이 잘못한 거를 판사가 인정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이 성관이의 잘못이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 전체 절차가 제대로 디자인되어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예. 현재 좀. 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이야기는 선거 소청을 제기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온 게 이게 의원총회조차 거치지 않고 지도부 일부가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건 또 어떻게 이게 당론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정당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지금 저도 이제 이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정당의 이름으로 하려면은 어쨌든 정당의 최고의결기구 판단을 거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는, 만약에 안 났으면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게 2주 이내로 해야 되는데요. 14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네, 14일 이내. 이제 선거가 이루어진 지 14일 이내. 근데 지금 오늘이 벌써 16일이니까 이제 내일 정도면 그렇죠, 얼마 끝이에요. 남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당 이름으로 할 거면 진작에 이거를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동안 내부적으로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밀정에 쫓겨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좀 약간 갈팡질팡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단 6곳에 대한 선거 소청을 한다고는 하는데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 장동혁 대표가 밝혔습니다. 이게 선거 소청이 접수가 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선관위가 선거 과정에 위법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게 이제 중대했는지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 나서 60일 이내에 이 선거 소청을 인용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청을 만약에 선관위가 받아들이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데 6곳에 대한 선거 소청을 했는데 그게 전국 재선거가 목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이제 재선거가 아마 이루어지겠죠. 재선거 규정이 있는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다 무효사유 전부 무효사유가 사실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일부만 소청하는 단계에서 이게 전국을 다시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 지금 사실 이제 각 선거구 내에서의 일부 무효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무효 말고 일부 무효라는 개념도 있긴 있거든요. 네. 뭐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봐서는 적어도 뭐 지금 광역 서울이나 뭐 이렇게 제출했다는 곳에 전체 재선거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말하는 거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전부 무효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소청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제출을 하겠다는 말인지 지금 얘기하는 것만은 잘 예상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7군데만 하는 걸로는 전국 단위 재선거는 6군데. 6군데인가요? 하는 거는 뭐 제가 지금 법구조상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님이 지금 잠깐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기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요 주장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이유가 이 불가능한 주장이 결국엔 본인의 사퇴론을 좀 돌파하고자 함이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는데요. 판사나 검사 출신이라고 법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윤석열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제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그런 지론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을 겪으면서 다 같이 경험해 하셨기 때문에,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선거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죠.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판단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장동혁이 지금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본인들의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어떤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사실 투표지가 추가 송부된 지역이 12개 지역인데 6개만 지금 신청을 한 그것도 되게 웃기고 교육감 선거와 재보궐은 또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걸 선거 소청을 제기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 이름으로 하는 게 적절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출마자 각각 이름으로 하면은 지금 이러한 이제 의혹 같은 건 좀 덜할 텐데 이것도 굳이 당 이름으로 진행을 해서 이게 그런 의혹을 사게 하는 것도 제가 잘 이해는 좀 안 됩니다.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선거 소청이다라고 직격을 했는데 이것도 말이 되는 게 이제 자당의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선거 소청을 제기하면 선거 다시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의도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재선거 얘기나 이런 선거의 문제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당 야당 다 좀 애매한 정치적인 계산하면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다 이긴 건데 이제 중요한 자기들이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상징적인 곳에서 진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정치적 득실 계산이 있을 거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정반대니까.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재선거 또는 부정선거 이런 식의 의혹을 불지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서울 선거를 문제 삼지 않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저울질한 것 같은데 이제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게 정말 이제 문제 있는 선거구에 대한 뭐 선거의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한다기보다는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 선거까지 물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61% 정도였고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 수에 비교하면 한 2,700만 정도는 투표에 참여했다는 건데 그 표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행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행보이기 때문에 그 많은 유권자분들이 일부러 시간 내서 그 한 표를 행사한 것을 지금 모두 다 부정선거로 묶어버리고 그거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 행보가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등등 해서 우리가 만약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 큰 승리를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서요. 이거 정말 오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사실 재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건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문제는 있었던 거지만요. 이게 재선거 사유까지 될지는 판례상으로는 좀 어렵거든요. 예. 판례에서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딱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루어졌던 몇 가지 절차적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이 선거의 결과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사실 아마 국민의힘도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물론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그런 뭐 심각한 뭐 직무 태만이나 뭐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쪽에 초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정치적으로 사실 뭐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한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느낌이 좀 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야가 이 관련한 국조 추진을 위해서 국조특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논의를 했는데요. 18일에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기로 했고, 이 국조특위의 위원장을 이번에 이제 순서가 야 쪽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라고 이제 소식이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국조는 45일간 진행이 되기로 했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구정선거 쪽에 힘을 두고 있고 전국 재선거 치르자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걸 당론으로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관련한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이거 정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것도 좀 살폈으면 좋겠고 지금 올림픽공원 앞에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 이틀째 10일째 계속되고 있고 오늘 경찰과 시위대가 좀 이제 맞붙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근데 봉쇄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위대 중 한 명이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매일같이 그 시위에 가서 같이 선동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무집행으로도 엮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럴 가능성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죠.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뭐 그렇다고 지금 제1야당 대표를 공무집행 방해로 실제로 입건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거기 가서 물론 국민들이 시위의 자유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건 맞으니까 예. 물론 의사 표시를 하고 그런 집회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모두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지금 뭐 대한체육회나 뭐 이런 체육인들이나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교통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가 거기까지 갔으면 그런 걸 좀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게 중간에 한 2시경에 속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체육단체 개표소 진입을 위해서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중재를 하고 있다라고 12대와 중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뉴스를 타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장동혁 대표가 매일 가서 그 12대와 선동을 같이 하고 그 12대가 계속해서 시비를 벌일 수 있도록 힘을 붙여다 줬는데. 그러니까 중재하면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뭐 이런저런 비판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중재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중재를 하려면 상황이 이제 결과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가 뭐 지금 이 시위를 정말 국민들의 그런 뭐 정당한 그런 시위로 그렇게 뒷받침을 하는 건지 지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지 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국조특위 이제 성관위 관련한 네. 국조특위가 이제 4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지금 검경 합동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국정조사와 합동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좀 도출해내야 할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이제 무슨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뭐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직도, 예, 그렇죠. 뭐 이게 입력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뒤늦게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여기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발번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국정조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는 거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네요. 예.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특히 이제 국민의힘 사실 내부 정치에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치화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게 진행이 이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특히 이제 이거 지금 국조위원장을 국힘 쪽에서 만다고 하니까 이게 파행이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원내수석이 이제 오늘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 특위의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맡을 차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맡는다. 그 차례가 어딨나요? 이게 무슨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본인들이 맡는다고 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일 수 있어요. 여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가는 게 정치적으로 그림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들의 정치적 속셈인 거고, 정치적 계산인 거고,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찌되었든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이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국민들의 참정권이 더 이상 문제되는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18일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주제가 솔직히 좀 밀렸습니다. 예. 그 장동혁 대표가 장외로 본격적으로 결합을 했죠. 심지어는 어제는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본인이 이 공권력 투입 현장을 조율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지금 의원총회 열려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진퇴까지도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네, 의원총회는 오후 2시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장 대표가 그동안은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가다가 엊그제 페북에 올렸어요. 당대표로 가겠다. 국민 당대표로 가겠다고 올리면서 어제 장애로 나간 건데 저는 이거를 그동안 그가 올림픽공원 시위 간 거랑은 좀 다른 측면에서 보이고요. 전환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환이 있고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갈등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갈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게 정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갈등을 조직하는 것까지 좋아요. 이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여론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재선거라는 거를 끄집어내고 소청을 한 다음에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 없이 그냥 직진을 해버렸는데 그 당내 의견 수렴도 없거니와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정치가 중요한 것들은 그 시위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조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선관위 개혁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정치가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당일로 나간 건 결국은 당내 비판처럼 자기 사퇴 여론을 막기 위한 자리 연장용,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요. 그걸로밖에 당연히 볼 수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오늘 오후 의총을 하더라도 사퇴 여론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할 일은 가능성 거의 지금 제로인 것 같고요. 그냥 제로로 보시는 거죠, 현장에서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을 봤을 때도 당내 동력으로 그를 몰아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어제 양양전 얘기했던 좀비 그렇죠. 지도부 얘기도 했고, 엊그제 박정훈 의원은 강씨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어쨌든 좀비 강씨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상황이 있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계속 극우나 부정선거로 얘기하는 분들 밀착하는 순간, 이거는 결국 사회적 혼란이나 사회에 나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되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가장 바쁜 시간이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지금 개표 봉쇄 시위라고도 하고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시위라고도 명명은 하는데요. 사실 이 시위와 관련돼서도 원래대로 하면 이것과 관련돼서도 1시간 이야기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분분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좁혀보자면 2030이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여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여당의 상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속보로 들어온 거 말씀을 드리면 지금 9시 반에 도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드디어 현장에 의원이 갔습니다. 그 이모경 의원하고 전용기 의원, 마침 또 여기가 핸드볼 경기장이고 이모경 의원이 핸드볼로 레전드 선수이기도 했죠. 국회 체육 현장에 국회에서 체육 현장 방문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당의 역할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투표소 시위에서의 민주당의 역할 말씀 듣고 국민의힘 상황도 좀 문제. 정치라는 것이 갈등이 있는 곳에 해결하러 가는 게 본질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가야죠. 가야 되고,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김호준 방송, 체육 방송 안 나가야 돼.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나가야 돼요. 정치는 갈등이 있는 곳에 돌맞더라도 가야 돼요. 거기에 대중이 있으면 가서 설득하고 토론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다수파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 그게 저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부정선거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가야 한다는 왜 가야 되냐면요. 거기에 참정권 문제를 제기하는 2030 세대도 있고요. 다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두면은 이분들하고 부정선거조론자라고 갈등이 생길지 결합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없지 않나요?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갔을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는 아까 이승준 기자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가죠. 제가 내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동혁이 지금 사퇴하고 비대위 잠깐 갔다가 전당대회를 앞당겨서 하잖아요. 그럼 또 장동혁 된대요.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흔히 이야기하는 식물 지도부, 좀비 지도부라는 이야기까지 하던데 그 지도부로 가는 것이나 비대위로 가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나 사실 결과는 같은데 그게 더 굳건해질 수 있죠. 오히려요. 차라리 좀비 상태로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총선 직전에 한 방에 쳐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뷰리핑에서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다선 의원들, 그러니까 최소한 3선 이상의 영남권 의원들이 국민의힘은 주력이고 본인들이 주인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힘이 있다고 본인들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저기도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당원 동원 중심 정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원을 선동해서 아스팔트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성찰해야 돼요.
우리 동원해가지고 유튜브 댓글로 내몰지 마시고 제발. 예, 알겠습니다.